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어입니다. 2020년 6월 2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풍력 에너지 테마 관련된 주식 전망입니다. 늘 그렇듯이 네이버 증권 페이지를 보면서 먼저 그 시장 흐름, 시가총액 높은 주요 종목들의 추이가 어떤지, 뭐 해외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풍력 에너지 테마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주식이 좀 그나마 전망이 괜찮을지를 개인적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주요 종목 높은 주요 종목들입니다. 저도 지금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제 금요일 종목이 어떤 종가로 마무리됐는지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바이오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이제 금요일 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LG생건이 여기서는 좀 많이 올라간 게 보이네요.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 네. 코스피는 화장품 관련된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이 금요일 날은 이런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고, HLB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들은 떨어졌고, 이제 높이 올라간 게 보이는 게 KMW, 5G, 그리고 원익 IPS, 네, 반도체 장비입니다. 코스닥은 5G하고 반도체 장비가 좀 이 상위 종목들 중에서 높이 올라간 것들이네요. 보니까 바이오는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보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 그냥 뭐 그렇게 정교하게 본다기보다는 어 이제 종가 시세를 보면서 좀 크게 떨어진 날, 그 다음 날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 1.5% 이상 떨어진 날을 한 5개만 추려볼게요. 보면은 6월 24일, 6월 24일 그리고 네, 이날은 많이 떨어졌네요. 6월 11일 그리고 1.5% 떨어진 날 이상 떨어진 날 5월 19일 그리고 5월 13일 5월 13일 5월 12일. 네,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별 시세가 1.5% 이상 하락한 날입니다. 보통 비슷할 것 같긴 해요. 6월 26일은 이제 돌아오는 날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6월 24일 그리고 6월 11일 동일합니다. 현재 6월 11일 쭉쭉 내려가고 5월 13일 5월 12일 5월 1일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6월 25일을 봐야겠죠. 6월 24일 다음, 6월 11일 다음에 6월 12일, 뭐 5월 20일, 5월 14일, 5월 13일을 보면 됩니다. 6월 25일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하락. 그 다음에 6월 11일, 6월 12일이죠. 6월 25일 하락, 6월 12일 하락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5월 20일, 5월 20일은 소폭 상승. 그 다음에 5월 13일, 14일을 봐야겠죠. 하락. 5월 12일, 13일을 봐야 됩니다. 5월 13일 상승. 1.5% 이상 떨어진 5일을 봤는데 뭐 2승 3패네요. 두 번은 상승했고 세 번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어떤 추이를 가질지를 한번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6월 2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하락했고 6월 12일 하락했습니다. 5월 14일, 13일, 5월 14. 뭐 거의 이거는 하락이라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게 1.5% 이상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5월 13일은 5월 14일 하락? 이게 0.14% 하락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락이라고 할게요. 그냥 5월 13일 상승 1% 이상 상승했습니다. 5월 2일 5월 2일은 없기 때문에 5월 4일 이날은 좀 시간차가 있긴 한데 5월 4일 이제 연휴였던 거예요. 이때가 5월 4일 근로자의 날이 있어가지고 근로자의 날 주말이 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장은 하락했습니다. 네. 1승 4패 뭐 이때 아니라고 봐도 세 번은 60% 6할 이상은 이제 실질적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제 그냥 결론을 굳이 내자면은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했으니까 월요일은 조심하자. 네, 월요일은 조심하자로 일단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입니다. 엑셀 파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파일인데요. 언제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지, 언제 어떤 종목을 언급했고, 그 종목이 이제 어떤 추이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제 설정된 기대 수익률에 맞게 그 수익률을 초과를 하는 날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건데요. 종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이라서 예를 들어서 다우데이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3%, 5% 이렇게 수익이 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장중에는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고 따로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우기술도 그렇고 가온미디어도 장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 5% 이상 수익이 났던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었고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는 아모텍 MLCC 테마주를 살펴봤었는데 아모텍과 코스모 신소재를 최종적으로 언급드렸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 수익률이 5%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5%로 설정이 돼 있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5%를 6월 24일부터 넘어섰고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뭐 종가 기준으로는 5%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스모 아모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이 났으니까 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아모텍도 뭐 일부 분할 매도를 할 수는 있겠죠. 전량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뭐 지켜본다든지 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만약 지금까지는 한 번도 3%도 안 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루 오르고 뭐 크게 3% 이상 오른 적이 없어 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재무 상태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분기 실적도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해놨는데, 그럼 1분기는 실제 어땠는지 실제로 1분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2020년 1분기와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주는데 흑자,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많네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일봉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21선, 5일선이 21선에 걸쳐 있죠. 보통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으면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라고 보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라고 보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 이게 하락에 빠지면은 뭐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게 좀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빨간색 양봉이 뜨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21선에 지지를 받고 있고,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60일 선을 다 올라갔고, 월봉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선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결론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계신 경우, 뭐 이때쯤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때 언급을 했나요? 이때 언급을 했나요? 언급을 했는데 굳이 뭐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풍력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를 보고, 풍력 에너지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금요일날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테마였기 때문인데, 19종목이 상승을 했고, 뭐 한 종목이 보합, 두 종목이 하락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총 22종목인데 여기서 한 몇 개 시간 관계상 또 다 보기는 그렇고, 테마가 이제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거의 하고 있는데, 오늘은 22개나 되니까 이 중에서 한 11개 반을 끊어서 한 8개까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까지. 사명, 엠텍.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8개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별다른 큰 의미는 없고요. 하나씩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종목명, 시가총액, 매출액 보면서 특이사항들을 쭉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CS 베어링 시가총액은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1230억, 1200억, 그냥 대략적으로 쓸게요. 1200억, 매출액은 1000억.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상승 흐름입니다. 상승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죠. 매출이 쭉 늘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뭐 시가총액, 매출액 그렇게 이게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예요. 보면은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은 뭐 이 정도면 무난하죠. 영업이익률 10%. 이건 영업이익률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 풍력 에너지 쪽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딱 이 정도만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19년 기준으로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 SNC 동국 SNC 매출액 시가총액 3천억, 매출액 3,400억.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뭐 성장 애매하죠. 2019년 대비는 2020년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게 뭐 2018년, 17년에 비해서 뭐 드라마틱한 건 아닙니다. 보류.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뭐 4%입니다. 동국 SNC 뭐 특이사항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뭐 HTS나 이런 거 안 보고 심플하게 종목을 선정해보는 거를 체크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유니슨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당연히 1800억 시총 1800억. 지금 시총들이 뭐 다 3천억 이하긴 하네요. 보면은 매출액 759억. 이건 패스할게. 이렇게 적자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잖아요. 패스할게요. 이게 설령 상한가 가도 이거는 제게 아닌 거예요. 굳이 제게 아닌 거고 뭐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바이오가 아닌 이상이야.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가 아닌 이상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는 쳐다도 보지 않는데 뭐 각자 이거는 이제 기준 뭐 원칙이 있겠죠. 동국산업 혹시 또 빨간불이 나오면 바로 패스해야 되니까 먼저 보고 1,400억 1,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500억. 매출액은 6,700 뭐 7천억 수준입니다. 7천억 수준. 성장은 아니에요. 성장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뭐 5%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태웅 볼 것들을 미리 좀 써놓을게요. 태웅, CS 윈드, 삼강, MNT, 삼영, 엠텍, KPF 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시총 1,400억. 패스죠. 네. 태웅도 설령 상한가가 가더라도 저와는 인연이 없는 그런 친구로 볼게요. CS 윈드 이건 시총이 큽니다. 7,200억 7,200억. 재무 이거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8천억 매출이 8천억까지 갔는데 예상치도 좋아요. 추세 예상치가 뭐 좋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분기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지. 1분기 1810억 1751억 뭐 2396 예상은 뭐 3, 4분기에 많이 나오겠죠. 일단은 보고 영업이익률 약 7.5% 한번 특이사항 없는지 부채는 높은지 한번 쭉 그냥 보고 EPS가 쭉쭉 올라가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거는 괜찮죠. 뭐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 노력 중이네요. 노력해서 이제 성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잘은 모르는 회사인데 일단은 이 네이버 증권의 현황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삼강 MNT 시총 1,100억이라고 할게요. 1,100억. 매출액 이거는 이건 체크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고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9년도 기준으로는 3,800억
그리고 상승 추세에 흑자 전환 이슈까지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뭐 일단은 보류. 그럼 분기에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1분기 실제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19년 3월 571억의 적자였는데 1387억의 흑자. 이거는 19년도가 아니라 20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체크해 볼게요. 0.3% 20년 기준입니다. 이거 흑자 전환 이슈도 있고 이게 잘만 된다면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도 매출액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면이 있어요. 좀 이제 다음으로 상강 M&T, 다음으로 삼영 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엠텍의 시총은 455억. 재무 698억. 이거는 성장이긴 성장인데 폭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은 확실히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네요. 영업이익이 늘었으니까 그냥 상승이라고 할게요. 매출액도 어느 정도 상승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뭐 상승을 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은 약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슈 없는지 체크.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수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근데 예상은 없습니다. 20년대 예상은 없고 분기 실적이라도 비교를 해볼게요. 176, 147 늘긴 했어요. 여기는 예상이 없네요. 146, 170. 예, 그렇습니다. KPF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PF 시총은 658억, 매출은 3,700억 수준인데 이게 뭐 늘어난 거라고 하긴 애매하고 거의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4%. 시총이 매출액 대비는 굉장히 이제 좀 적긴 해요. EPS나 이런 것도 한번 쭉 봐주고 EPS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뭐 기타 특이사항에 EPS는 줄어들고 있다. 뭐 드라마틱한 뭐가 없어요. 지금 이거 말고는 시총이 매출액에 비해서 좀 덜 나간다. 이거 말고는 없긴 한데 뭐 다른 건 EPS를 뭐 전부 일부만 받고 전부 본 거 아니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만 공통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하네요. KPF 21선 지났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주봉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을 골라 볼 건데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 뭐 높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CS 베어링도 뭐 매출액 2019년 이거 2019년입니다. 이게 2019년과 이제 현재 이제 시총인데 이게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것까지 살짝 감안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 크게 높은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딱 자르고 할 게 없네요. 다 이것도 낮고. 근데 이제 이 종목 하나 둘 셋 7개 종목 중에서 그러면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이제 시가총액은 비슷하고 이거는 너무 낮고 매출 대비 이것도 너무 낮고 너무 낮으니까 이거는 너무 낮으니까 상승이 아닌데 일단 납두고 이거는 비슷한데 상승이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지우고 그건 좀 납두고 이거는 너무 낮은데 상승은 아니다. 일단은 하나 추렸고 하나 없애는 걸로 추렸고 일단은 뭐 종목이 일단 6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면서도 매출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서도 상승을 하는 거 일단 하나 남기겠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게 지금 동국산업이랑 뭐 삼강 M&T, 이거는 뭐 4배 이상, 이거 3배 이상, 그리고 이것도 그렇네요. 7, 뭐 거의 5배. 하나, 둘, 세 개가 이거에 해당하는데, 시가총액 매출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삼강 M&T입니다. 삼강 M&T 이 조건입니다. 현재는 삼강 M&T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강 M&T 별로 금요일날은 별로 안 오르긴 했어요. 딴 거 상한가 맞는 것도 있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일봉에서는 2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주봉이 만약에 뭐 이제 뚫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면은 괜찮은 거죠. 뭐, 네. 일단은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삼강 M&T. 이게 사서 바로 안 오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은 그래도 오를 것 같은 거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랑 KPF랑 동국산업 중에서는 삼강 M&T를 먼저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강 M&T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분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좀 불안하니까. 네. 어찌됐든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는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높고, 그리고 거래량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뭐 양봉이 보였으면 좋고, 빨간색 봉이 보였으면 좋고, 그 일봉과 주봉이 하면은 뭐 여기서 보이는 이게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거, 5일선이 21선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둘 다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조건인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고, 뭐 이건 일봉이든 주봉이든 한번 보고, 이 일봉과 주봉, 이거는 딱 위에 있네요.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거, 일단은 이거 맞죠? 주봉도 맞고, 이제 거래량만 보면 되는데, 거래량도 올라왔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이거는 뭐지? CS 윈드, 그 다음에 CS 베어링부터 보려고 했는데,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또 무슨 관계인지는 따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베어링, 뭐 거래량은 당연히 올랐고, 이건 상한가가 맞은 거니까. 일봉과 주봉이 21선 위에 있습니다. CS 베어링. 이거 뭐 선정되는 게 너무 많나요? 이거 동국산업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래량 터졌고, 일봉 뭐 여기 있죠. 21선 위에 있고, 이것도 주봉도 위에 있습니다. 동국산업.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다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삼강 M&T는 아까 나왔고, 사명 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잘렸습니다. 일봉 5일선이 21선 밑에 있고, 주봉은 위에 있네요. 일봉이 밑에 있어서 일단은 패스. 사명 엠텍 패스. KPF 거래량 안 터졌고, 일봉이 21선 밑에, 5일선이 21선 밑에, 주봉에 5도. 근데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일봉에서 5일선이 21선 밑에 있어서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뭘 골라야 될까요? 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풍력에너지
테마를 봤죠. 그리고 종목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네 종목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계속 뭘 추리고 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NT, 그리고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산업 쭉 적을게요. 아까 그 순서대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테마, 풍력에너지 이 순서대로 CS 베어링과 CS 윈드, 3강 MNT, 동국산업 이렇게 네 종목이네요. 풍력에너지는 CS 베어링, CS 윈드, 동국산업, 3강 MNT 네 가지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월요일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차주 중에 뭐 화수 중에는 한번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한번 매수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고민 솔루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